오늘 소개할 책에서는 노화가 우리가 선택하는 매일의 생활 환경에 달려 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노화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유병팔 교수의 125세 건강 장수법입니다. 유병팔 교수는 40년 넘게 노화와 장수의 비밀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 책에 그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125세 장수를 현실로 만드는 그 과학적 비밀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의 노화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모든 생물체는 탄생하고 성장하고 노쇠 과정을 거쳐 죽음으로 그 일생을 마감한다. 그러나 최근의 실험 결과는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를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음을 보여준다. 2015년 미국 듀크대 의대의 벨스키 연구팀은 노화의 시작 시점이 이제까지 상식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개인에 따라 다양하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건강한 뉴질랜드인 1037명을 대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38세까지, 즉 38년 동안 18가지 신체 기능 지표를 지속적으로 측정했다. 그 결과 각종 기능 상실에 따른 노화 과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았다. 신체를 기능 쇠퇴의 측면에서 봤을 때 노화의 시작은 비교적 젊은 나이인 30대에 이미 시작된다. 노화는 개인차로 인해 사람마다 다른 시점에 시작된다. 어떤 사람은 26세부터 시작되며 어떤 사람은 50대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시작된다. 노화 과정에서 약 70%는 환경적 영향에 의해 조절된다. 이런 이유로 노화 방지 노력은 노쇠기가 아닌 젊었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노화는 개인차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신체 안에서도 조직 기관별로 다르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보도한 바 있다. 뇌는 20세부터 노화가 시작되며 대장 및 소장은 55세, 유방은 35세, 허파 20세, 음성 65세, 눈 40세, 간장 70세, 신장 50세, 전립선 50세, 뼈 35세, 치아 40세, 근육 30세, 청각 55세, 피부 25세, 입맛 및 냄새 60세부터라고 한다. 그러므로 조직기관별 노화 시작 시점까지 고려하지 않고서는 효율적인 노화 방지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염증의 두 얼굴, 면역 기능과 노화 촉진. 염증이라면 우리는 상처에 세균이 침범하여 붉게 부풀어 오른 부위를 연상한다. 이 현상은 몸에서 일어나는 면역 기능의 하나로 정상적인 방어 작용인 급성 염증 반응이다. 염증이 생긴 부위는 대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가라앉아 원래대로 회복된다. 우리 몸은 체내와 체외를 막론하고 완전히 세균에 둘러싸여 있다. 이에 대항해 인체는 생존을 위한 방어 시스템을 발달시켜왔다. 방어 시스템에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은 외부에서 침범하는 해로운 세균을 잡아먹는 백혈구의 대식세포이다. 대식세포는 혈액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혈관에서 빠져나와 허파나 근육 같은 조직 안까지 몸 전체를 순찰하면서 인체의 해로운 것들을 거의 다 청소한다. 이 작용이 선천 면역 현상이다. 염증은 바로 대식세포들이 상처를 청소하고 수선하는 과정에서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에 의해 생긴다. 대식세포는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증 사이토카인도 분비하는 양면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상 상태에서는 사이토카인 분비를 매우 엄격하게 조절한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어 면역 기능이 쇠약해지면 대식세포를 정상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게 된다. 그 결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대식세포가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을 지나치게 분비함으로써 노화 현상을 촉진하는 만성염증으로 이행되는 자가 모순을 일으키게 된다. 사이토카인의 과다 분비는 어떻게 노화 현상을 촉진하는가? 암, 심장마비, 당뇨병, 간염, 관절염, 알츠하이머병, 폐질환, 신부전증 등등의 성인병에는 공통점이 있다.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병의 진행 과정에서 모두 염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염증을 통제하는 것이 노화 과정을 조절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증거이다. 부산대와 미국 텍사스 주립의대는 동반 노화 연구를 통해 염증이 어떻게 노화를 촉진하는지에 대한 3가지 가설을 주창했다. 첫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증가되는 염증이 노화에 수반된 질병을 발생시킨다. 둘째, 세포 내의 염증 유전자들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현상에는 산화 스트레스가 관여하고 있다.
셋째, 정상적인 염증도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통제가 어려워져 만성염증으로 변해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비만은 만성염증의 원인. 비만이 나쁜 이유는 무엇일까? 만성염증은 쉽게 볼 수 있는 급성염증과는 조금 다르다. 만성염증은 세포 내의 분자 차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증세가 드러나지 않는다. 동맥경화는 동맥혈관에 발생한 염증이며 흔히 볼 수 있는 관절염도 전형적인 염증이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여러 성인병들을 한데 묶어 염증병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결론적으로 비만이 나쁜 이유는 노화에 따라 상승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더욱 증폭시키고 급기야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만성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노화는 체질도 바꾼다. 노화는 몸속의 세포에서부터 시작해 신체의 모든 조직기관을 변화시킨다. 노화에 따른 겉모습의 변화는 보기만 해도 쉽게 알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있다. 바로 체질의 변화이다. 체질의 바탕이 되는 신체 구성의 4가지 성분은 체내에서 양이 가장 많은 물을 비롯해 단백질, 지방, 광물질 등이다. 노화에 따라 이 성분의 구성비가 바뀐다. 25세 무렵의 인체 구성 성분은 수분 61%, 단백질 19%, 지방 14%, 광물질 6% 정도가 일반적이다. 이것이 70세에는 수분 53%, 단백질 12%, 지방 30%, 광물질 5% 정도로 변한다. 물, 단백질, 광물질 성분은 줄어드는 데 비해 노화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바로 지방이다. 심한 비만이 아닌 이상 이런 현상이 무해한 것이라고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나이에 따른 지방의 증가는 체질 변화에서 가장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성인병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은 운동에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므로 체질을 양호하게 보존하려면 운동으로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노년층에서 수분의 양이 줄어드는 이유는 40대에 들어서면서 수분을 많이 보유하는 근육의 감소가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체내의 광물질 양도 줄어든다. 그 이유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골격을 조성하는 물질이 줄어들면서 주성분인 칼슘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다른 조직보다 일찍 다양하게 노화하는 뇌. 220가지 정도의 인체 세포 종류 중에서 뇌세포는 유달리 산화 스트레스에 민감하다. 그러므로 뇌는 다른 조직 기관보다 더 일찍, 더 다양한 노화작용을 겪는다. 뇌가 산화 스트레스에 특히 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뇌는 다른 기관보다 더 많은 산소를 사용한다. 체중의 2% 정도에 불과한 뇌가 호흡으로 마시는 산소의 30%를 소비한다. 많은 산소가 소비되므로 그만큼 활성산소도 많이 발생해 더 자주 산화 스트레스를 겪는다. 둘째, 뇌에는 산화 스트레스에 쉽게 파괴되는 지방이 많다. 셋째, 산화 스트레스와 싸워야 할 방어 시스템이 다른 조직에 비해 현저히 적다. 넷째, 산화 스트레스는 뇌신경 기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아세틸콜린까지도 파괴한다. 치매나 알츠하이머병 등은 아세틸콜린이 파괴되어 발병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므로 뇌의 노화 방지를 위해서는 산화 스트레스를 최대한 해소해야 한다. 뇌에는 막대한 양의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총 600km의 혈관이 약 100억 개의 세포에 뻗어 있다. 혈관의 내피세포는 노화에 따라 염증을 일으키는데 유독 혈관이 많은 뇌는 염증도 심할 수밖에 없다. 치매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뇌의 염증을 지목하는 이유이다. 혈관 내막의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 파괴되면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 기능이 쇠퇴한다. 치매와 염증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치매 환자들의 염증 지표 증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뇌혈관의 노화는 몸 전체 노화의 원인이며 모든 조직의 노화 현상은 뇌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2차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뇌의 건강 없이 성공적인 장수는 불가능하다. 특히 치매는 노화로 인해 생기는 가장 무서운 병이다. 85세 이상 노인 중 약 50%는 치매를 앓고 있다. 치매의 원인이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유전적 경향이 다소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 한편 치매의 발생은 환경 조건 및 생활 양식과도 관련이 많다. 노년기에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운동의 효력.
뇌에 대한 운동의 효력은 뇌세포의 재생,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뇌세포의 보호 등이다. 운동은 뇌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의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킨다는 동물 실험 보고가 있다. 또한 운동은 새로운 혈관 조성을 돕는다는 증거도 있다. 미국 오리건 주립의대 연구팀은 운동이 고령자의 뇌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고 연구보고서에서 밝혔다. 평균 연령 88.5세인 연구 대상자 66명을 일주일에 4시간 이상 운동을 시켰더니 치매 발병 위험도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운동의 효과는 성장기나 성숙기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노년기 때 그 진면모를 알 수 있다. 또한 실험주에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정량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키면서 절식을 병행하면 마음껏 먹으면서 운동 안 한 쥐보다 평균 수명이 약 20% 늘어난다는 사실이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운동은 근육과 골격 감소 억제, 면역 기능 개선, 인지 능력 저하와 치매 예방, 뇌세포 재생, 우울증 저항성 만성염증 개선, 인슐린 저항 억제, 혈당 저하 개선 등등. 운동은 대단히 광범위한 부분에서 경이로울 정도로 질병을 조절한다. 이쯤 되면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운동이라는 단순한 육체 활동이 어떻게 이토록 다양한 노화 현상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일까? 운동은 염증 지표인 CRP를 낮춘다. CRP는 인체에서 염증의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한다. 이런 이유로 CRP 수치는 만성 성인병에 걸릴 위험을 경고해주는 지표로도 알려져 있다. 나이가 들면서 CRP 수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만성염증이 노화를 촉진해 성인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운동이 내피세포나 근육세포 안의 활성 질소를 더 활발하게 만들어서 혈관을 확장시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의학계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활성 질소를 생산하는 효소인 NOS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NOS는 근육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어 적당한 운동을 지속하면 NOS의 양과 활성이 증가되어 더 많은 활성 질소를 생산한다. 그 결과 혈관 신축도 좋아질 뿐 아니라 과도한 활성 질소에 대한 통제도 잘 이루어진다. 혈관 신축성이 감소된 노인들은 운동을 통해 NOS를 활성화시키면 활성 질소의 생성이 증가되어 굳어있던 혈관의 신축성이 회복된다. 운동이 노인의 혈액순환 촉진에 좋은 이유이다. 운동은 혈관 염증을 억제한다. 운동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혈관에 발생하는 만성염증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노화가 진행되면 혈관은 일종의 염증 상태로 변하게 된다. 치매도 혈관염증에 의한 뇌의 혈액순환 악화로 생긴다. 당뇨병의 경우에도 혈관 손상이 여러 합병증을 유발한다. 노인성 만성염증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래서 염증을 억제하는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다. 산화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내의 보호 대책인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항산화 방어 시스템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쇠약해지기 때문이다. 보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노화 예방 목적의 보충제의 복용이다. 또 하나는 그것보다 효과가 더 뛰어난 운동이다. 운동은 신체 전반의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조절하기 때문에 보충제 복용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혈관 내피세포 내의 해로운 염증 요소들을 억제한다. 따라서 혈관의 노화 방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항산화제의 섭취와 운동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금까지 125세 건강장수법이었습니다. 지식 담기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